데스티픽 사회 이슈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도로에서요, 정말 새로운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치료를 받는 그 순간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인데요. 오늘 바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먹는 약 있잖아요? 그 약 한 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불안의 시작.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는 운전자들 사이에서요. 나 이러다 처벌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불안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4월. 이때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됩니다. 아니, 안전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전을 위한 법, 그 이면입니다. 분명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어떤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지 그 이면을 한번 보시죠. 와, 490종! 이 숫자에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법에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성분 종류가 무려 49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리고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속 대상을 보면요. 당연히 헤로인,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도 들어가 있죠. 근데 바로 옆을 보세요. ADHD 치료제, 각종 정신과 약물,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해준 합법적인 약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법의 잣대로는 이 둘을 거의 똑같이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벌도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와, 엄청나죠. 이게 물론 경각심을 주는 건 맞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료와 운전, 선택의 기로. 이 법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 먹고 운전하는 게 진짜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속에 걸려서 문제가 될까 봐 무섭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이 법이 가진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묻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의료계의 역설적 위험. 아니, 안전하자고 만든 법이 어떻게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이번엔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치료 중단의 역설. 이게 뭐냐면요. 처벌이 무서워서 환자들이 스스로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병세가 악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전이 더 위험해지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찾아서. 그럼 이 모든 혼란과 걱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음주운전은 어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숫자로 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약물 운전은요?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나 그냥 주관적인 정황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애매함, 이 모호함이 모든 혼란의 시작인 겁니다. 이럴 때 꼭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문가들은 바로 그 상식이라는 말이 정말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걸린 문제에서 상식은 정말 위험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치료받을 권리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먹는 것. 이게 정말 운전에 신박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 의사가 정상적으로 처방해준 약이라면 어디까지 운전을 허용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처럼 혈중 농도 같은 어떤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바로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약을 꼭 먹어야 하는 환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법적인 위험을 안고서라도 치료를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